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시 학성동 옛 원주역 주변엔 성매매 집결지인 힘해촌뿐 아니라 허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영업하는 유흥주점들도 모여 있습니다. 합법적인 곳들이지만 불법 행위가 발생할 여지도 큰 만큼 행정당국의 꾸준하고 강력한 단속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깜깜한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 유흥주점이 밀집해 있는 골목에 차량을 타고 진입하자 여러 가게에서 유리문을 열고 여성 종업원들이 호객행위를 합니다. 이곳은 식품위생법상 일종 유흥주점으로 여성 종업원을 두고 주류도 팔 수 있는 합법적인 곳입니다. 하지만 호객행위나 성매매는 모두 불법입니다. 옛 원주역 인근 성매매 집결지 힘해촌에 대한 경찰의 야간 순찰이 매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단속이 뜸했던 일대 유흥주점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시청하고 경찰서에서 그 유흥업소 합동 점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필요한 것만 있는지만 좀 협 좀 해주면 되니까. 편하게 보세요. 물어볼 거 있으면. 종사자분이실까요? 네. 보건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성매매 방지 게시물이 보이는 곳에 고정돼 붙어 있는지, 허가받은 운영자와 실제 운영자가 같은지, 종업원들이 보건증은 소지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학성동뿐 아니라 단계동 등 원주 지역 246개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루어졌는데 위반 사항이 쏟아졌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보건증은 다 하셨을까요? 지금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하러 가야 돼요. 한 분만 보여주시겠어요? 아 지금 여기 없는데. 게시물이 그러니까 있긴 한데 부착이 지금 미부착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물건으로 그려져 있고 그래서 이거는 보이는 곳에 부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원주에만 240곳이 넘는 유흥주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요. 불법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현장 점검이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인력 등의 한계로 상하반기 계도 위주로 점검이 진행되다 보니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연간 20건 안팎에 불과하고 호객행위 등 불법 행위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그 성폭력적인 문제들이 있고 성매매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자들이 많습니다. 범시민연대를 꾸려서 활동을 캠페인이나 아우리치 같은 대든지 활동들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충남 아산에서는 유흥주점 밀집구역인 장미마을이 있었지만 도시정비와 함께 행정당국의 밤낮 없는 점검으로 업소 정리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는 만큼 성매매 근절을 위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과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사람들이 휴가철에 많이 찾는 홍천강에서 지난 5년 동안 11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심도 얕고 물 흐름도 온화한데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김준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홍천강 중류에 위치한 다리 밑 자갈밭. 정강이 정도 오는 물 깊이인 이곳에 지난주 저녁 중학생 4명이 놀고 있었습니다. 전날 비가 왔지만 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명이 실종돼 숨졌고 3명은 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애들이 요 돌 자갈밭 근처에서는 물놀이 하는 걸 많이 봤었어요. 근데 요 바로 코앞에서 물에 휩쓸렸다고 하니까 너무 놀랬고. 일주일 지나 장맛비가 온 다음 날을 택해 같은 장소에 들어가 봤습니다. 처음엔 걸을만 했습니다. 기자는 30대, 80kg의 건장한 체격. 하지만 몇 걸음 걷자 다리부터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강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고 갑자기 바닥이 사라졌습니다. 평평한 하천 바닥에서 갑자기 패여 있는 웅덩이 소. 갑자기 2m 이상 깊어진 수심에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불과 30초 안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홍천강 평소 유속은 초속 0.6m까지 느려지기도 하지만 비가 오면 최대 초속 5m 이상 빨라집니다. 강 밖에서 속도를 가늠하기 힘듭니다. 홍천강은 유속이 빠르고 바닥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부유물들로 인해 수심을 확인하기 어렵고 최근 5년간 홍천강에서 11명이 숨졌습니다. 대부분 강가에 놀다 변을 당한 건데
끊이지 않는 다슬기 채취 사고도 눈에 띕니다. 보통 무릎 정도 수심에서 허리를 굽혀 물속 안을 보며 다슬기를 줍는 방식인데 왜 물에 빠져 사망하는 걸까? CCTV나 목격자가 없어 정확한 사망 경위가 밝혀진 게 없지만 현장에선 다슬기 특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철 큰 다슬기가 강 안쪽 모래층에 많다는 겁니다. 저기 모래 쪽에 가면 큰 게 사람들 많이 잡으러 오고 큰 게 많다고. 또 다슬기의 먹이가 되는 이끼가 풍부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다슬기가 많은 곳에 물속 바닥돌엔 이끼가 많아 발을 헛디딜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홍천강 바닥에 있는 돌을 꺼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면에 부유물과 이끼가 많아 순환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은 주요 물놀이 지점 54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했지만 안전관리지역 밖이나 근무 시간이 아닌 밤에 발생하는 사고가 많아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일본 뇌염을 매개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도내에서 올해 처음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주 춘천 신부급 일대에서 채집한 모기 중 일본 뇌염을 매개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 4마리가 잡혔고 이는 지난해보다 2주 늦게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일본 뇌염 환자는 모두 21명으로 도내에선 1명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아직 발생 환자는 없지만 매개 모기 밀도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말 동해안에선 해수욕장이 속속들이 개장합니다. 개장 준비 한창인 경포 해수욕장엔 벌써부터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와 한여름 바다를 즐겼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 경포해수욕장이 주말 피서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사장 입구 경포중앙광장에서는 오늘부터 사흘간 세계 맥주를 맛볼 수 있는 경포 비치비어 페스티벌 준비가 한창입니다. 가족 단위 피서객들이 편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위한 전용 풀장도 설치됐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동네는 장마여서 또 날씨가 흐렸는데 이 강릉에 오니까 날씨도 너무 좋고 탁 트이고 맑은 바다를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 20일 고성 아야진 해수욕장이 깜짝 개장한 데 이어 이번 주말 경포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동해안 해수욕장이 차례로 문을 엽니다. 7월 4일엔 강릉과 속초 지역 모든 해수욕장이, 9일엔 동해와 삼척, 11일엔 고성과 양양에서 피서객을 맞이합니다. 동해안 해수욕장들은 올해도 해변마다 차별화된 다양한 테마를 갖춘 즐길거리가 마련됩니다. 오리바이 다이빙대, 어린이 해수풀장, 캠핑 비어, 햇빛이 해수욕장 등 특성화된 테마 해수욕장을 운영할 계획이고 썸머 페스티벌, 비치웨어 축제, 전국 버스킹 대회 등 다양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릉 주문지는 캠핑 비어, 동해 망상은 트레일 러닝 등 다양한 레저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속초는 야간 개장, 삼척은 어린이 전용, 고성 반비치는 반려동물, 양양 낙산은 웰컴 마켓 등 시군별로 테마를 갖춘 해수욕장도 운영합니다. 6개 시군별로 테마 콘텐츠를 발굴하여 특색 있는 해수욕장을 운영할 계획이니 많은 피서객들이 방문하여 재미있는 해수욕장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동해안 해수욕장의 테마는 무엇보다 안전입니다. 강릉 지역 해수욕장에 212명을 비롯해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에 모두 663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됩니다. 또 동해안에서 확인된 상어나 해파리, 파란고리 문어 같은 위험하거나 맹독성인 생물 출현에 대비해 삼척의 10곳, 강릉의 3곳 등 모두 24곳의 해수욕장에 동물들의 유입을 막는 방지망이 설치됩니다. 기존의 경포와 속초 해수욕장에서 2주에 한 번씩 시행해오던 방사능 검사도 오는 9월까지 매주 1회로 횟수를 늘렸습니다. 한여름 피서 중심지 동해바다가 더위에 지친 피서객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원주시가 다음 달부터 원주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와 구매 지원율을 모두 상향 조정합니다. 원주시는 최근 지역 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이 확정되면서 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매월 발행 규모를 기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2배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매 지원율도 5%에서 상시 7%로 높이고 다음 달 발행분부터 바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원도가 올해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을 오는 7월 1일에 개시합니다. 다음 달부터 대출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예산 500억 원을 투입해 이자와 보증 수수료 등을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1인당 대출 규모는 최대 5천만 원으로 신청인은 이자와 보증 수수료 2년분을 지원받게 됩니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우대금리 0.5%도 신설됐습니다. 강원도가 오늘 노인 일자리 사업 평가대회를 열고 6개 시군과 민간단체 5곳 등을 포상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최우수 기관엔 원주시와 평창군이, 우수 기관에는 인제군과 강릉시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